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동네마다 흔히 이런 안경점들이 있죠. 안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생각해보면 딱히 손님이 많아 보이지도 장사가 잘 되어 보이지도 않는데 안 망하고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체 안경점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잘 안 망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동네 안경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안경점까지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안경 사용률은 2023년 기준 71%까지 상승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20% 이상이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안경 시장은 연간 1조 5천억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안경은 사람마다 교체 주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1년 이상 착용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오고 보통 2년 정도에 한 번씩 시력 검사 후 교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시는 안경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가성비 있게 맞춘다면 안경테 3만원에서 5만원에 렌즈까지 해서 10만원 미만에도 맞출 수 있지만 브랜드 안경테로 넘어가면 가격이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죠. 브랜드 안경을 찾는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살펴보면 1위가 젠틀몬스터, 2위가 톰포드, 3위가 래쉬 안경 순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런 브랜드 안경테에 도수가 높은 안경이나 난시가 심하신 분들은 렌즈만 해도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총 30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안경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량 생산에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안경테와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정성을 들이는 브랜드 안경테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안경테의 원 구매가 비용은 얼마일까요? 안경테 유통의 구조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량 생산되는 저가 안경테는 도매 업체에서 3배 마진, 그리고 소매 업체인 안경점에서 또 3배 마진을 남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3,000원에 생산된 제품을 도매상이 안경점에 9,000원에 납품하게 되고 안경점은 소비자에게 27,000원에 판매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되는 브랜드 제품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2배 마진, 안경점에서 또 2배 마진을 남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10만원에 들여온 제품을 안경점은 20만원에 받게 되고 다시 소비자에게 40만원에 판매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앞서 톰포드가 안경 브랜드 선호도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톰포드가 안경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죠. 톰포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 가방, 신발, 뷰티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 부분이 바로 아이웨어, 안경이라고 합니다. 안경점 입장에서 봐도 수입 브랜드 안경테는 마진율로는 2배지만 판매 금액이 높기 때문에 저가 안경 10개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나 고가 브랜드 안경 한두 개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비슷해지는데요. 뒤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사례로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자체 PB 제품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비치 안경 등은 박리담의 전략을 취할 수 있고 동네 안경점은 브랜드 안경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야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안경을 만드는데 안경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안경 렌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보통 안경점에 가면 2번 압축, 3번 압축 등을 권해 압축을 많이 할수록 렌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렌즈를 압축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히 말하면 렌즈의 굴절률에 따라 렌즈 두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안경 렌즈는 굴절률에 따라 두께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모든 안경 렌즈는 이 굴절률 안에서 이미 정해져 생산되는 것이지 렌즈를 실제로 압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굴절률 1.67 렌즈가 안경점에서 흔히 말하는 3번 압축, 1.74 렌즈가 흔히 말하는 4번 압축 렌즈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굴절률이 높은 1.74 렌즈는 두께가 얇아지니까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렌즈의 굴절률은 빛을 얼마나 굴절시키는가의 차이인데 굴절률이 높은 얇은 렌즈는 왜곡이 생길 수도 있어서 1.74 렌즈를 써야 하는 분들은 고도 근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압축을 많이 해야 좋은 렌즈이고 가벼워진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4번 압축 렌즈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경점 가서 호갱되는 건데요.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렌즈 가격은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안경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손님한테 무조건 굴절률 높은 압축 렌즈를 권하고 수입산 고가 렌즈를 권한 뒤 실제로는 국내산 저가 렌즈를 넣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안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안경 렌즈를 구매하실 때는 꼭 렌즈 브랜드 봉투도 함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고도수나 난시가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렌즈 회사명과 렌즈 굴절률을 지정해서 맞추시고 그러면 렌즈 포장지에 렌즈 회사명, 굴절률, 도수 등이 모두 표시되기에 절대 호갱될 일이 없습니다. 국내 안경 렌즈 시장의 점유율은 보시는 표와 같은데 1위인 에실로, 3위인 호야, 5위인 칼 자이스는 수입산 렌즈이고 2위인 대명과학과 4위인 한미스위스는 국내산 렌즈입니다.
적어도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위의 회사들의 렌즈군 안에서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듣보잡 렌즈들은 그냥 안경점에서 마진 많이 남기려고 권하는 것이지 렌즈가 좋아서 권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렌즈의 마진 구조도 안경테와 거의 유사하기에 국내산은 3배수, 수입산은 2배수 정도에서 마진이 형성되는데요. 실제 안경점의 수익 구조를 보면 매출의 50% 정도가 안경테에서, 그리고 40% 정도가 안경 렌즈에서 나오며 나머지 10% 정도가 콘택트 렌즈에서 나오는데, 콘택트 렌즈 마진은 안경보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동네 안경점들은 일반적으로 안경테와 렌즈에서 3배수 마진을 붙이는 것이니 이게 원가율로는 33%에 해당하는데, 안경점은 요식업과 달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배달 수수료도 나가지 않기에 상가 임대료와 전기세 등 관리비를 제외하면 곧 순이익이 됩니다. 동네 안경점을 가면 보통 안경사인 사장님 혼자 근무하고 계시죠? 안경을 사러 가서 얼마냐고 물어본 뒤 부르는 가격에서 애누리를 협상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럼 보통 몇만 원씩 마지못해 애누리를 해주기에 그냥 부르는 대로 사면 호갱되는 겁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동네 안경점들은 손님들이 내고 할 부분까지 감안해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인데요. 안경점에 20에서 50% 가격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는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세일이다, 싸게 살 수 있구나가 아니라 대체 그동안 마진율이 얼마였기에 반값대로도 남는 걸까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보통 안경점은 1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비싼 편일 텐데요. 상가 임대료는 안경점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상가 위치가 좋으면 그만큼 매출이 높고 위치가 안 좋으면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임대료의 적정 비중으로 매출의 15%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매출 대비 지출 비용이 합계 61%로 순이익률은 39%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수 있는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법으로 보호받는 얼마 안 되는 업종에 해당되죠. 게다가 안경사 자격을 갖춘 분들만 창업하는 업종이기에 안경점이 동네마다 여러 곳 있긴 하지만 요식업만큼 경쟁이 치열한 편은 아닌데요. 그럼 국내의 안경점 수는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국내 안경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11,000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점이 동네에 개인 안경점만 있는 건 아니죠. 전체 안경점 중에 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안경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안경점이 4,200여 개로 약 38%를 차지하고 나머지 6,800여 개가 일반 동네 안경점인데요. 국내 안경 프랜차이즈 순위를 살펴보면 매장 수 기준으로는 오렌즈, 다비치, 1001, 으뜸 플러스 순으로 많고 매출 순위로 보면 다비치 안경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뜸 플러스, 으뜸 50, 룩 옵티컬 순으로 나옵니다. 2017년에 2층에 매장을 주로 내면서 안경을 더 싸게 팔기 위해 2층에만 매장을 낸다고 홍보 중인 으뜸 50과 이와 유사한 컨셉의 으뜸 플러스 안경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그래도 저가 안경을 박리담회로 파는 형태의 프랜차이즈화를 시작한 건 다비치 안경이라고 볼 수 있죠. 다비치 안경은 그동안 안경점에 가면 당연히 애누리를 쳐서 구매하는 업계의 관행을 없애고 정가제를 도입한 안경 브랜드로 유명하죠. 일반 안경점보다 싸게 정찰 가격으로만 팔기에 실제 가보면 정말 애누리나 가격 내고가 없는데요. 게다가 여기는 넓은 매장에 여러 명의 안경사를 직원으로 두고 판매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비치는 저가 안경이나 브랜드 안경 모두 일반 안경점보다 싸게 판매하는데요. 더 넓은 평수에 인건비까지 더 들어갈 텐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비치는 2015년부터 자체 브랜드인 다온을 런칭하고 다양한 안경테를 직접 출시해 왔습니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안경점의 자체 PB 상품은 직접 제조 생산을 진행하며 본사가 도매상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본사의 마진율은 더욱 좋아질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저가 안경의 경우 도매상이 3배 마진, 안경점이 3배 마진을 남기는 부분에서 다비치의 경우 도매상이 사라지고 본사가 생산해 가맹점에게 유통하며 가격을 통제하기에 일반 동네 안경점보다 싼 가격에 안경테 유통이 가능해지고 전국 가맹점에 균일가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안경의 경우도 일반 동네 안경점보다 다비치 안경이 보통 더 저렴한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량 사입하는 개인 안경점보다 300개 이상의 가맹점에 공급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본사의 구매력에서 가격 협상력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네 안경점이 잘 안 망하는 것처럼 다비치 안경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장사의 시작은 1986년 부산 황실 안경 개업이었고 이후 1996년에 라데팡스 체인점을 설립한 뒤 2000년에 다비치 안경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3년에 다비치 안경 체인 법인을 설립했으니 약 25년 정도 다비치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해온 겁니다. 다비치 안경의 매장들을 보면서 저렇게 크게 매장을 차리고도 안 망하고 운영된다는 게 신기해서 정보공개서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매출 규모가 큰데요. 2023년 기준 다비치 안경의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10억 2,400만 원, 월 매출로는 8,530만 원 수준인데요.
2022년 연매출이 9억 3,400만 원, 월매출 7,780만 원에서 1년 사이 10% 정도 증가한 매출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비치 안경이 창업 아이템으로 괜찮은데 생각되시겠지만 진입 장벽이 꽤 있는데요. 우선 창업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비치는 최초 가맹금만 해도 2,750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이 50평 매장 기준 평당 29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평수만큼 안경테를 구비해 진열해야 하고 시력 검사 장비 등 기계 등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비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검안기 한 대의 가격이 3,5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네요. 결국 50평대 창업 기준으로 기본적인 비용만 생각해도 3억 중반대의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상가 임대료와 별도 공사 비용을 생각하면 5억 정도는 필요하고요. 다비치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평 정도의 대형 매장들도 많은데 이 정도의 매장은 8억에서 10억 정도의 창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거금 들여서 얼마가 남을까요? 우선 본사에서 들어오는 안경테 원가가 50% 정도가 잡힙니다. 일반 개인 안경점 원가에서 본사의 여러 마진이 붙으며 원가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비용이 들어가면 매출액에서 총 89%의 비용이 지출되어 다비치 안경 가맹점 마진율은 11% 수준이 예상되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수익은 940만 원 수준입니다. 다비치는 박내담회로 싸게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이고, 일반 안경점보다 높은 원가율로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데 비슷한 고예산을 들여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골프존이나 무한리필 샤브샤브보다는 나아 보이고요. 창업 비용이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5년 정도 이후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한 동네에 자리 잡으면 웬만해서 폐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들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는 업종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권거리 유지가 잘 되는 편이고 본사가 아무 자리나 매장을 안 놔줘서 폐업이 제로이기 때문에 만약 다비치 안경이 좋아 보여도 신규 창업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건 함정이네요. 그럼 개인 안경점의 매출과 이익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안경점이 안 망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최소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20만 원짜리 안경을 한 달에 50명에게 판매하면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휴무한다고 생각하면 영업일 하루 동안 2명의 고객에게 안경을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는 순이익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39%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결국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 받고 안경을 천천히 고르며 상담받고 결제까지 하고 나오는 약 1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전혀 오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해 잘 망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안경점이 꼭 있는 이유도 어차피 확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의 손님에게만 안경을 팔아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 비싼 월세 내면서 유지가 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꼭 들어가야 하는 상권이란 생각이 드네요. 안경은 분명 고마진 상품이지만 그래도 해외에 비하면 국내 안경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보통 안경이 완성되는데 일주일 이상씩 걸리는 것에 비해 국내는 빠르면 한두 시간 만에 완성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안경을 구매하기에 매우 편리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잘 몰랐던 안경점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 요식업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분석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